봅니다. 금속 N과 관련된 산화환원 반응이에요. 산화수 규칙에 따라 산화수를 부여할 수 있어야 되고 산화 반쪽 반응식과 환원 반쪽 반응식을 이용해서 완전 반응식을 만드는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모든 원자들의 산화수를 부여해 볼 거고 M의 산화물, M과 산소가 결합한 물질에서 산소의 산화수는 무조건 마이너스 1에 무슨 말이냐? M과 산소에서 산소 마이너스 2, 산소 마이너스 2 여기서도 M과 산소가 결합했으니까 산소는 마이너스 2라는 거예요. 화합물에서 모든 원자의 산화수의 합은 제로니까 여기 M이 플러스 4 HCl에서 화합물에서 수소 플러스 1이니까 염소 마이너스 1 이온 결합 물질에서 이온의 전하량은 산화수랑 똑같아요. 금속과 17쪽 할로젠이니까 할로젠 마이너스 1이면 금속 플러스 2, 수소 플러스 1, 산소 마이너스 2, 호돈소 물질에서 0입니다. 똑같이 플러스 4고요. 호돈소 물질에서 제로고 산소 마이너스 2, 수소 플러스 1. 여기선 지금 M을 알 수 없죠. 다원자 이온에서 모든 원자의 산화수의 합은 이온의 전하량인 마이너스 1인데 지금 산소가 몇 개인지 모르니까 수소 플러스 1, 산소 마이너스 2 단원자 이온에서 이온의 산화수는 전하량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MOX에서 M의 산화수를 찾아줘야 되는데 우리 이 힌트를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반응물과 생성물에서 M의 산화수 비를 한번 따져줘야 되는데 가부터 볼게요. 가의 생성물에서 M의 산화수 플러스 2예요. 가의 반응물에서 M의 산화수 플러스 4예요. 나의 생성물에서 M의 산화수 지금 몰라요? X라고 놓을게요. 나의 반응물에서 M의 산화수 플러스 4예요. 이 값이 7대 2라고 주어졌죠? 이거 계산하시면 X는 7이 나옵니다. 해서 여기서 M의 산화수가 플러스 7이거든요. 여기서 M과 X개의 산소에 여기 또 X를 썼네. 미안해. 여기 Y라고 할게. 그럼 얘도 Y라고 되고 X개의 산소의 산화수의 합이 마이너스 1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X가 4가 된다라는 걸 찾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MO4 마이너스에서 M과 산소의 산화수까지 모두 다 찾아줬고 자 그럼 이제 A, B, C, D를 찾아서 B와 D를 찾아줘야 되는데 그럼 얘네들의 산화수의 관계를 먼저 살펴봐야 돼. 나반응에서 산화되는 애는 M이에요. M 원자 하나당 플러스 3씩 산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소의 산화수는 모든 곳에서 마이너스 2니까 변화 없죠. 수소의 산화수도 모든 곳에서 플러스 1이니까 변화 없고요. 아이오딘의 산화수가 원자가 0에서 마이너스 1로 환원되니까 원자 하나당 마이너스 1씩 환원되고 있어. 그럼 산화되는 총량과 환원되는 총량이 똑같아져야 되니까 얘네들은 곱하기 3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지? 3개지? 근데 문제에서 M 앞에 이미 개수를 2씩 붙여줬어. 그럼 M은 2개씩 산화된단 말이야. 그럼 얘네 플러스 6이니까 얘도 플러스 6이 되기 위해서 2씩 더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I 원자 6개가 환원돼야 된다라는 값을 얻어줄 수 있어요. 그럼 I 원자 6개가 환원되려면 여기 D가 6이어야 되니까 A는 3이다 라고 찾아줄 수 있죠. 자, 이제 원자의 종류와 개수만 맞춰주면 되니까 필기할 사람 정지하고 필기하시고 나머지 다 지웁니다. 그럼 이제 M이랑 I는 이미 개수가 맞았고 산화되는 총량과 환원되는 총량 같아졌고 마지막 단계 원자의 종류와 개수, 산소랑 수소의 개수만 맞춰주면 되는 거죠. 산소, 수소, 반응 전과 후의 개수 찾아보면 산소 여기 4개 포함되어 있고 여기 B개 포함되어 있어요. 반응 전에 4 더하기 B개입니다. 반응 후에 여기 8개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 C개 포함되어 있어요. 8 더하기 C입니다. H는요. 반응 전에 B개밖에 없어요. 반응 후에 EC개밖에 없어요. 얘네 둘이 같아야 되고 얘네 둘이 같아야 되죠. B 자리에 EC 대입해주면 C는 4가 나오고요. 그럼 B는 8입니다. B는 8이고 D는 6이고 X는 4죠. 그러면 4분의 14니까 정답은 2분의 7. 2번 골라주면 됩니다. 15번 아세트산의 중화적정 실험 문제 보겠습니다. 일단 중화적정에서도 기본적으로 중화반응에서의 양적관계의 개념이 사용이 되죠. 중화반응의 양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산에 들어있는 H 플러스의 양과 염기에 들어있는 OH 마이너스의 양이 같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 이 개념을 종종 NMV는 N', M', V'과 같다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활용하기도 합니다. 일단 실험 내용 이해해 볼게요. 식초 1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을 알아보기 위한 중화적정 실험이에요. 식초 1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이 결국엔 Ag이라는 걸 알아냈고, 자, 실험 과정을 보면 일단 식초 원액 10g을 준비합니다. 거기다가 물을 넣어서 그 용액을 50g 수용액으로 만들 거고요. 그 중에 20ml만 취할 거야. 그 20ml에다가 이제 직접적으로 지시약을 넣고 X몰롱도 NaOH로 적정을 합니다. 그래서 용액 전체가 붉게 변하는 순간까지 넣어준 NaOH 부피를 측정했더니 나 50ml의 X몰롱도 NaOH를 이 수용액을 적정하는 데 사용을 했다는 거야. 그럼 일단 결과만 정리를 해보면 내가 직접적으로 적정해 사용한 용액은 다에서 사용한 수용액 20ml고요. 내가 적정해 사용한 염기는 X몰롱도 NaOH 수용액 50ml야. 얘가 갖고 있던 H+의 양과 얘가 갖고 있던 OH-의 양이 같다는 거죠. 우리 얘가 갖고 있는 OH-의 양은 위에 공식을 활용해서 서술할 수 있는데요. 1가 염기고 몰롱도 X고 부피 50ml입니다. 이것과 다수용액이 20ml에 들어있던 H+의 양이 같다는 거야. 그럼 우리 이제 이 양만 구할 수 있으면 X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험 내용을 이해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식초 원액 10g을 준비했는데 내가 지금 실험에 사용하고 있는 식초는 1g당 Ag의 아세트산을 포함한대. 그럼 여기 아세트산 몇 g 들어있는 거야? 10Ag의 아세트산이 들어있는 거죠. 그럼 나로 넘어갑니다. 가의 식초에 물을 넣어서 물만 넣었대. 수용액 50g을 만든대요. 나 식초 넣어주지도 빼주지도 않고 물만 넣어줬어요. 그러면 나 수용액 50g에도 여전히 아세트산은 몇 g? 10Ag이 녹아들어 있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자, 나에서 다로 넘어갑니다. 그 만든 50g 중에서 20g을 떼왔대, 20ml를 떼었대. 20ml를 떼었대요. 지금 갑자기 단위가 달라졌어. 만약에 50g에서 20g을 떼었다거나 50ml에서 20ml를 떼었으면 이것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만큼의 아세트산이 여기 들어있을 텐데 지금 단위가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 이 용액도 밀리리터, 부피의 단위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수용액 50g의 부피를 구해봅니다. 누구를 이용해서? 밀도 Dg/ml라는 값을 이용해서. 비례식 그대로 써주시면 되죠. 나 수용액 50g이 차지하는 부피 V'ml가 얼마인지 궁금해요. 이 용액은 Dg이 1ml를 차지하는 용액입니다. 이거 계산하시면 V'은 D분의 50ml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나 수용액 D분의 50ml에 용질 10Ag이 녹아들어 있다는 거지. 근데 나는 얘들아 다 적정해. 얘 D분의 50ml를 다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20ml만 따왔잖아. 그럼 얘 D분의 50에 10Ag 있을 때 얘 20ml에는 얼마만큼의 용질이 녹아들어 있는지 비례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해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다에서 사용하는 진짜 수용액, 다수용액 20ml에 녹아있는 아세트산, 용질의 질량을 구할 수가 있겠죠. D분의 50ml에 10Ag이 녹아들어 있대요. 그럼 20ml에는 몇 g이 녹아들어 있을까요? 이번에도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과 같다라고 계산하시면 되고 정리해 보시면 W는요 4AD g이 나옵니다. 4AD g이 나와요.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과 같다라고 하시면 4AD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게 여기 녹아들어 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인 거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다 수용액 20ml에 들어있는 H+의 양을 알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다 수용액에 들어있는 용질은 산은 CH3COOH라는 아세트산이야.
아세트산은 일가산이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1몰 녹였으면 용액 안에 H 플러스는 그대로 1몰 녹아 들어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 용액 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 용질의 몰수를 구하면 그게 바로 그 용액에 들어있는 H 플러스의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수용액 20ml에 녹아들어 있는 용질의 양을 모래 단위로 구해내야 되는데 이 용액 안에 4AD g의 아세트산이 녹아들어 있으니까 걔의 질량 4AD를 아세트산의 분자량 60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15분의 1 AD 몰만큼의 아세트산이 용액 안에 녹아들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만들어 놓은 방정식 그대로 활용해주면 되는 거죠. 다수용액에 들어있는 H 플러스의 양과 내가 적정에 사용한 염기의 양이 똑같으니까 15분의 1 AD는 1 곱하기 x 곱하기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다. 이거 계산하시면 x는 3분의 4 AD가 나와서 정답 4번 골라주면 됩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동위원소와 관련된 문제예요. 우리 여기는 물론 양성자수는 같고 중성자수는 다르다는 개념은 당연히 사용되겠지만 평균 원자량을 구하는 공식이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고 16번 문제 보면서 한번 개념 확인해 볼게요. 일단 X원소를 보면서 평균 원자량에 대한 정성적인 내용을 볼 건데 X는요 자연상에 79X랑 81X가 각각 A, B%로 존재를 한대. 근데 평균 원자량이 얼마냐면 80이래요. 79 원자량과 81 원자량을 갖는 두 개 동위원소의 평균 원자량 값이 80이라는 것은 얘네들의 존재 비율이 똑같다는 거지. 해서 일단 첫 번째 A랑 B는 같고 A 더하기 B는 100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각각 50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 한번 가볼게요. X, Y와 Y2 중 분자량이 제시된 값인 로 존재하는 애들의 존재 비율 B값을 한번 구해보고 그게 8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일단 분자량이 n 플러스 81인 XY가 어떤 경우의 수가 있는지 서술하고 걔네들의 존재 비율을 구해주면 되겠죠. n 플러스 81의 XY는요. 첫 번째 79X랑 n 플러스 2Y가 만났을 때 가능하고요. 두 번째 81X랑 MY가 만났을 때 가능합니다. 얘네들의 존재 비율은 얘네들의 각각 원자의 존재 비율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79X의 존재 비율 A와 n 플러스 2Y의 존재 비율 D, 얘 B와 얘 C를 곱해주면 되고 이 두 개 값을 더한 값이 분자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의 분자값은요. AD 더하기 BC가 됩니다. 같은 흐름으로 분자량 2n 플러스 4짜리 y2에 대해서 서술을 해볼 건데요. 여기는 n 플러스 2y랑 n 플러스 2y가 만났을 때밖에 없어요. 그럼 존재 비율 d와 d를 곱해줘서 분모 자리에는 d제곱이 들어갑니다. 그럼 실제값으로 계산해서 누구를 얻어낼 수 있을지 볼 건데 d제곱분의 ad 더하기 bc예요. 우선 a랑 b는 각각 50이니까 이 값을 넣어주면 50D 더하기 50C고요. 그럼 50으로 묶어봅니다. C 더하기 D는 100이라며 그럼 이 값은 D제곱분의 5000이 되는 거고 이 값이 문제에서 8이라고 주어진 거예요. 이거 숫자 계산하시면 D는 25가 나오거든요. 그럼 C 더하기 D는 100이니까 C는 75겠구나 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A, B가 각각 50이다. C는 75다. D는 25다. 라는 걸 구했고요. 필요한 친구들은 정지해서 필기해보시고 우리는 보기로 들어갑니다. 기억 보기예요. 자연계에서 분자량이 서로 다른 XY가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네. 한번 서술해볼게요. 79X가 MY를 만날 수도 있고요. 79X가 M 플러스 2Y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81X가 MY를 만날 수도 있고요. 81X가 M 플러스 2Y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분자량 M 플러스 79, 분자량 M 플러스 81, 분자량 M 플러스 81, 분자량 M 플러스 83이거든요. 그래서 한 개, 두 개, 세 가지 경우의 수 나오니까 기억 맞아요. 니은 Y의 평균 원자량을 구하라고 하는데 M 플러스 1이 될 수는 없다는 걸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 왜냐면 MY의 원자량 M이고 M 플러스 2Y의 원자량은 M 플러스 2죠. 우리 C랑 D 중에 누가 더 크냐면 C가 3배나 크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얘네들의 평균 원자량은 이 둘의 중간값인 m 플러스 1이 아니고요. m과 훨씬 더 가까운 값이 되겠습니다. 해서 얘의 평균 원자량은 m 플러스 1이 될 수 없어서 니은은 틀렸어요. 자, 디귿은 계산이 조금 필요한 문제인데요. 자연계에 XY가 1몰 있대. 그 중에 이렇게 생긴 애가 몇 몰 있고 걔가 포함하는 전체 중성자 수를 물어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81XMY 이렇게 생긴 XY는 자연계에 1몰의 XY가 있다고 했을 때 얘의 존재 비율만큼 존재하겠죠. 걔의 전체 중성자 수라는 것은 어떻게 구하냐? 일단 1몰 중에서 얘가 차지하는 몰수, 양을 구해주고 거기다가 얘 분자당 중성자 수를 곱해주면 그게 전체 중성자 수를 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 일단은 얘도 똑같고 얘도 똑같은 방법으로 구해줄 거기 때문에 전체 1몰 중에 이 분자가 몇 몰을 차지하는지 이 분자가 몇 몰을 차지하는지 존재 비율을 구해줄 거예요. 자, 81XMY의 존재 비율은요. 81X는 존재 비율이 B%야. MY는 존재 비율이 C%야. 그러면 BC%인데 전체 1몰 중에 차지하는 애들을 봐야 되니까 우리는 만분의 100분의 B 곱하기 100분의 C죠. BC몰만큼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같은 흐름으로 79X랑 M 플러스 2Y는 바로 존재 비율 계산 고려해서 구해볼게요. 얘네들 각각은 100분의 A만큼의 존재 비율과 100분의 D만큼의 존재 비율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연상 1몰 중에 만분의 AD몰만큼의 이렇게 생긴 분자가 존재합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분자당 중성자수 를 곱해서 분수값을 취해주면 되는 건데 79X랑 81X가 갖고 있는 중성자수를 내가 모르잖아. 얘 X개, 얘 X 플러스 2개라고 해볼게요. MY가 있고 M 플러스 2Y가 있어. 얘네들이 갖고 있는 중성자수도 모르잖아. 얘 Y개, 얘 Y 플러스 2개라고 해볼게요. 그럼 지금 81X랑 MY가 만났지. 얘네 둘이 만났을 때 전체 중성자수는 X 더하기 Y 더하기 2개라고 볼 수 있네요. 그 다음에 79X랑 M 플러스 2Y가 만났지. 얘네 둘이 만났을 때 중성자수도 X 더하기 Y 더하기 2개라고 서술할 수 있네요. 그럼 얘네들 각각 분자당 중성자수가 X 더하기 Y 더하기 2. 분자당 중성자수가 X 더하기 Y 더하기 2로 같은 거잖아. 이것의 분수값이죠.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자연계 1몰의 XY가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생긴 애가 포함하는 전체 중성자 수를 계산해야 돼. 근데 1몰 중에 얘가 몇 몰 있는지를 일단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존재 비율을 계산해서 곱해 주셔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존재 비율을 곱해서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1몰 중에 전체 자연계에 존재하는 1몰의 XY 중에서 81XMY가 차지하는 몰수는 만분의 BC몰인 거고 얘가 차지하는 몰수가 만분의 AD몰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얘네들이 1몰이 차지하는 몰수일 뿐, 1몰에서 차지하는 몰수일 뿐이고 걔네들 전체가 갖고 있는 중성자수는 분자 한 개당 중성자수를 여기다가 곱해주면 되죠. 그렇게 구한 값이 x 더하기 y 더하기 2, x 더하기 y 더하기 2로 같은 거예요. 그래서 1몰에서 2분자가 차지하는 몰수에다가 분자당 중성자수, 1몰에서 2분자가 차지하는 몰수에다가 분자당 중성자수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지워지고 결국에는 A, D분의 BC인데 A랑 B는 같고요. 그럼 D분의 C인데 D는 25, C는 75니까 이 값은 3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맞는 3번 골라주면 돼요. 디귿 보기는 물론 수험생들은 수능 특강에서 풀어봤던 문제 유형이겠지만은 한 번 더 연습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요, 물의 자동이온화와 관련된 문제고요. pH, pOH의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필요한 개념 한번 서술해보면 pH는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의 마이너스 로그를 pOH는 수산화 이온의 몰농도에다가 마이너스 로그를 취한 값이에요.
우리 이때 pH와 pOH의 합도 종종 사용하는데 얘는 마이너스 로그의 KW를 취한값과 같고 현재는 25도씨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각 수용액에서 pH 더하기 pOH는 14와 같다라는 개념을 이용할 겁니다. 자, 가와 나 수용액에 대해서 수산화이온과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 B 그리고 pOH와 pH의 차이값을 줬는데 얘네들을 둘 다 상대값으로 줘서 누구 하나를 가지고 방정식을 지금 세우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눈을 뜨고 보면 얘들아 OH-의 몰농도와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 B값과 pH와 pOH의 차이값의 관계가 약간 보여야 되거든요. 내가 만약에 OH-의 몰농도분의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에다가 로그를 취했다고 한번 해볼게. 그럼 얘네들은 로그의 H3O 플러스에다가 로그의 OH-를 뺀 것과 같다라고 쓸 수 있지. 이게 마이너스 pH잖아. 이게 pOH잖아. 그래서 여기다 로그를 취한 값이 결국엔 pOH 마이너스 pH랑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가의 수용액과 나의 수용액에다가 각각 로그를 취해보면 가 수용액과 나 수용액에다가 로그를 취한 값이 pOH 마이너스 pH거든요. 100A에다 로그를 취하면 2 더하기 로그 A죠. A에다가 로그를 취하면 이게 로그 A거든요. 얘네들이 각각 2B와 B와 같다라고 문제에서 준 거지. 그럼 비례식 사용할 거예요. 2 플러스 로그 A 대 로그 A가 2대 1이라는 거잖아. 이거 계산하시면 로그 A는 2라는 값이 나와요. 그럼 A는 100이라는 값도 얻어낼 수 있는 거지. 일단 여기까지 놓을게요. A가 100이고 로그 A가 2래요. 그러면 우리 얘네들이 지금 아까 결국엔 이 값이랑 이 값이랑 같다고 했고 이 값이랑 이 값이 같다고 했는데 로그 A가 2라며. 그럼 B가 2고 2B가 4가 된다라는 거 구할 수 있는 거죠. 필기 한번 지워보고 그럼 이제 가수용액에 대해서 한번 보면 가수용액은요. pOH-pH가 4거든요. 근데 가수용액도 25도씨의 수용액이기 때문에 pH와 pOH 합은 14란 말이야. 그럼 가수용액에서 얘네들을 연립방정식을 한번 해보면 pH와 pOH는 각각 9와 5라는 값이 나와요. 나수용액도 동일하게 한번 보면 나수용액은 pOH 빼기 pH의 값이 2잖아. 나수용액도 25도씨 수용액이기 때문에 pH 더하기 pOH가 14죠. 이거 연립방정식으로 계산하시면 이번에는 pOH가 8, pH가 6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보기로 들어갈게요. B분의 A를 계산하라고 했는데 B는 2고 A는 100이다. 우리 아까 계산했었죠. 내가 여기 안 써놨네. 그래서 B분의 A는 50이 맞아요. 니은 가의 pH는 4가 아니라 5예요. 니은 틀렸습니다. 디귿 가에서 H3O 플러스의 양과 나에서 H3O 플러스의 양을 구하라고 하는데 H3O 플러스가 녹아들어 있는 용액 안에서 용액의 몰농도는 부피분의 용질의 양과 같다. 즉 용질의 양은 몰농도 곱하기 부피로 구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디귿 보기를 계산해보면 나와 가에서 N은 MV 공식을 사용을 해볼 건데 가용액에서 pH 5야. 그 말은 가용액에서 H3O 플러스의 몰농도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라는 거고 나용액에서 pH 6이에요. 그 말은 나용액에서 H3O 플러스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는 거죠. 이거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가용액에는요.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고요. 용액의 부피는 V입니다. 나용액에서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요. 얘의 부피는 10V입니다. 이거 계산해보면 지워져서 결국엔 1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기억 디귿 맞는 4번 골라주시면 돼요. 한번 봅니다. 다음은 T도씨 1기압 온도 압력 일정한 조건에서 실린더 가와 나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자료래요. 아보가드로 법칙을 당연히 활용해 줄 거고 각각 실린더 안에는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기체,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기체가 들어있고 그 두 기체의 질량의 합과 부피의 합, 질량의 합과 부피의 합을 알려줬습니다.
일단은 전체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를 하나의 미지수를 이용해서 5대 4라고 알려줬어요. 그러면 두 개의 실린더에 들어있는 기체의 온도 압력 똑같으니까 아보가드로 법칙 적용해서 여기 5N몰의 기체가 있으면 여긴 4N몰의 기체가 있다라고 일단 미지수 하나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밑에 있는 힌트들을 이용해서 각각의 기체가 몇 몰인지도 알아낼 거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기체에 미지수를 부여하면 얘 A몰 있다고 하면 얘는 5n-A몰 있는 거지. 얘 B몰 있다고 하면 얘는 4n-B몰 있는 거죠. 이거 계산해서 우리 각각 4개 기체가 모두 몇 몰인지 알아낼 거예요. 첫 번째 힌트, 문제에서 주어진 가통과 나통에 들어있는 Y 원자수에 대해서 해석을 해볼 건데요. Y 원자수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7분의 8배라고 했으니까 가와 나는 7대 8이다 라고 서술할 수 있습니다. 각각 통에 들어있는 Y 원자를 표현해보면 분자당 Y 원자 4개인데 A몰 있고 분자당 Y 원자 2개인데 5n-A몰 있으니까 4A와 2 곱하기 5n-A의 합이 가통에 들어있는 Y 원자수고요. 분자당 Y원자 4개인데 B몰 있고 분자당 Y원자 4개인데 4n-B몰 있으니까 4B와 4 곱하기 4n-B 몰이 나통에 들어있는 전체 Y원자의 몰수입니다. 이게 7대 8이에요. 이거 계산하시면요. B는 진작에 여기서 없어지고요. A가 2n이라는 값이 나오거든요. 해서 A가 2n몰, 여기에는 3n몰 있다라고 계산을 먼저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힌트를 통해서 B를 알아내 볼 건데 X 원자수분의 G 원자수에 대해서 가와 나 실린더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해서 서술을 해볼 거고 가가 나의 6배니까 6대 1이에요. 일단 얘 분자당 X 1개, 얘는 분자 X 포함하지 않죠. 2n 있고요. 분자당 G를 포함하는 얘밖에 없어. 분자당 G 하나인데 3n몰 있으니까 3n입니다. X 둘 다 포함되어 분자당 X 하나씩 있으니까 B 더하기 4n-B몰 이고요. G 포함하는 분자 얘밖에 없으니까 4n-B입니다. 이 값이 6대 1이래요. 이거 계산하시면 B는 3n이 나옵니다. 해서 XY4가 3n몰, XY4 G가 n몰 있다 라고 구하는 것이 일단 자료 해석 첫 번째예요. 이 내용 지울 거니까 필요한 사람 정지하고 필기하시고 질량으로 넘어가 볼 건데 가에서 G의 질량이 4.8g이래. 그럼 가통에 들어있는 G는요. Y2G에만 포함되고 이런 분자가 3n몰 있어. 거기서 Y가 차지하는 질량이 있을 거고 G가 차지하는 질량이 있을 건데 G가 차지하는 질량이 4.8g이나 된대요.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G의 양을 볼 건데 분자당 G 원자수 하나고 그런 분자가 3n몰 있으니까 이것은 G 원자 3n몰의 질량이 되겠습니다. 자, 나에서 힌트를 또 하나 줬는데요. XY4의 질량이 Wg이래요. 나에는 XY4라는 분자가 3n몰 있거든요. 얘가 Wg을 차지합니다. 자, 그럼 나에 있는 전체 질량을 한번 표현을 해볼 건데요. 나에는요, 이렇게 생긴 애 3n몰이랑 XY4G n몰이 있어요. 얘네 둘의 합이 8g이라는 건데, 그럼 우리 여기서 한번 볼게, 얘들아. XY4 분자는 3n몰이 Wg을 차지하지. 그럼 XY4는 n몰이 3분의 1 Wg을 차지해. 이 XY4 n몰에는요, Xn몰과 Y4n몰을 포함합니다. 그럼 이 두 개의 합이 3분의 1 Wg이라는 거죠. 얘 n몰의 질량을 분석해 볼 건데 얘 Xn몰이랑 Y4n몰이랑 Gn몰을 포함하지. 우리 방금 전에 이 값을 이용해서 X원자 n몰과 Y원자 4n몰의 질량의 합이 3분의 1W라는 것을 알아냈고요. 이전에 G3n몰이 4.8g을 차지한다고 했으니까 Gn몰은 1.6g을 차지한다는 걸 알아. 그럼 나에 들어있는 전체 기체는 XY4 3n몰은 Wg 차지하고 XY4G n몰은 얘네 합이니까 3분의 1 W 더하기 1.6g을 차지하죠. 이 합이 8g이라는 거니까 우리 일단 W를 구할 수 있습니다.
3분의 4W가 6.4g인 거니까 지워지고 지워주면 W는 4.8g이 됩니다. 해서 우리 지금 알아낸 거를 다시 한번 예쁘게 정리해보면 이거 지웁니다. XY4 3N몰이 Wg인데 Wg이 4.8g이다 라는 거 지금 알아낸 거예요. 이제 우리 W를 알아냈으니까 G의 원자량과 X의 원자량의 상대값만 알면 돼. 그럼 우리 누구를 한번 분석을 해볼 거냐면 여기 가통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가통에는요. 이렇게 생긴 애 3N몰이랑 XY4 2N몰이 있어. 얘네들의 질량의 합이 8.6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방금 전에 XY4는 3N몰이 4.8g이라는 거 얻어냈지. 그러면 XY4 2N몰은 몇 g이겠어? 3.2g일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의 질량의 합이 8.6인 거니까 일단 Y2G 3N몰은 몇 g이냐? 5.4g이라는 걸 알아낼 수 있죠. 근데 얘가 5.4g인데 그 중에 G가 차지하는 질량이 4.8g인 거잖아요. 그럼 Y가 차지하는 질량은 0.6g일 거고 Y2G 3N몰에는 Y가 6N몰이 포함되어 있어요. 해서 Y 원자 6N몰이 0.6g을 차지한다는 거야. 그럼 여기 밑에 지울게 얘들아. 우리 XY4에는 XY4 N몰에는 XN몰과 Y4N몰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3분의 1 Wg이라고 했고 W가 4.8이니까 이게 1.6g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방금 전에 구했을 때 Y는 6N몰이 0.6g, 즉 Y는요 N몰이 0.1g을 차지합니다. 그럼 Y4N몰은 몇 g 차지해? 0.4g을 차지하니까 XN몰과 Y4N몰의 질량의 합이 1.6g인데 Y4N몰은 0.1g을 차지하니까 XN몰은 1.2g을 차지한다는 거지. G도 마찬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G는요 3N몰이 4.8g을 차지한다고 줬어. 그러면요 G는요 N몰이 1.6g을 차지합니다. N몰이 1.2g을 차지하고 N몰이 1.6g을 차지해. 정석대로 구해보면 원자량이라는 건 1몰이 차지하는 질량이니까 X의 원자량 N분의 1.2, G의 원자량 N분의 1.6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W 곱하기 G 원자량분의 X 원자량은 W는 1.6이고요. G 원자량은 N분의 1.6, X 원자량은 N분의 1.2예요.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고 지워지고 지워지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은 1.2니까 정답 1번입니다. 9번 봅니다. 중화반응 양적관계에 대한 문제고요. 1과 상과 1과 염기만 나왔어요. 우리 구경꾼 이온에 포커스를 맞춰서 자료 해석을 해볼 거고요. 구경꾼 이온은 내가 넣어줘도 반응을 보내고 나서도 넣어준 양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특징이 있죠. 그거 가지고 문제를 볼 거예요. 이 문제에서 가의 액성은 중성이다라고 일단 줬어요. 중성이라는 건 내가 넣어준 산이 갖고 있던 H+와 염기가 갖고 있던 OH-의 양이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용액안엔 H+가 없고 그럼 이 용액안에 딱 두 종류의 양이온만 있는데 걔네들은 누구겠어? 염기가 갖고 있던 구경꾼 이온인 나트륨 플러스와 K 플러스 둘 중에 하나씩 짝지어주면 되겠죠. 근데 나와 다는요 양이온이 세 종류나 있거든요. 일단 구경꾼 이온인 나트륨 플러스 칼륨 플러스 나트륨 플러스 칼륨 플러스는 무조건 있어야 돼. 근데 이 용액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양이온이 있다면 누가 있는 거야? H 플러스가 있는 거죠. 해서 여기도 H 플러스가 남아있고 여기도 H 플러스가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나와 다는 둘 다 산성 용액이다 라고 계산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나는 이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었냐면 이 둘 중에 누가 나트륨이고 누가 칼륨인지 찾는 것을 먼저 중요한 포인트로 잡았어요. 양이온의 비율이 2대1로 있잖아. 해서 내가 얘를 2N몰 있다고 얘를 N몰 있다고 일단 미지수 N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볼 건데요. 1번 이온과 2번 이온 중에 누가 나트륨이고 누가 칼륨인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서 경우의 수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첫 번째 1번이 나트륨 플러스고 2번이 칼륨 플러스라고 해볼게.
가용액에는요, NaOH 10ml 넣어줬고요. KOH 10ml 넣어줬어요. 나용액에는요, NaOH 20ml 넣어줬고요. KOH 30ml 넣어줬어요. 자, 만약에 가용액의 그림에서 1번 이온이 나트륨 플러스고 2번 이온이 칼륨 플러스래. 얘네를 10ml 넣어줬을 때 EN과 N몰이라고 내가 미지수를 설정한 거잖아. 그럼 나용액에 NaOH 20ml 넣어줬으니까 여기 나트륨 플러스 4N몰 있어야 되지. 나용액에 K 플러스 30ml 넣어줬으니까 여기 K 플러스 3N몰 있어야 되지. 여기 정확히 몰수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트륨 플러스 1번 이온이 나트륨 플러스고 2번 이온이 칼륨 플러스라고 한다면 나용액, 나혼합용액에는요. 특정 양이온과 양이온의 비가 4대3으로 나타나는 조합이 있어야 돼.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1번 경우는 틀렸다라고 판별을 해줍니다. 그럼 반대로 2번 경우로 가볼게요. 1번 이온이 칼륨 플러스고 2번 이온이 나트륨 플러스라고 해볼게요. 가용액과 나용액에는 각각 K 플러스 KOH 10ml, 나용액에 KOH 30ml, 가용액에 NaOH 10ml, 나용액에 NaOH 20ml를 넣어줬습니다. 내가 1번을 칼륨 플러스라고 했어. 1번 이온이 2N몰 있는 애고요. 2번 이온이 N몰 있어요. 자, 그러면 가용액에 10ml 넣었을 때 2N몰이 들어있었다고 내가 지금 설정했으면 30ml에는 6N몰, 10ml에 N몰 있었다고 했으면 20ml에는 2N몰 있어야 되니까 나혼합용액에는 3대1의 양비를 보이는 양이온 조합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3, 여기 1의 조합을 갖는 애들이 있죠. 해서 우리는 얘가 칼륨 플러스, 얘가 나트륨 플러스라고 찍어주면 되고 그럼 얘는 H 플러스예요. 여기서도 얘가 칼륨 플러스, 얘가 나트륨 플러스라고 찍어주면 되고 그 양도 한번 서술을 해보겠습니다. 칼륨 플러스는 가용액의 2N몰, 나트륨 플러스는 N몰, 칼륨 플러스는 나용액의 6N몰, 나트륨 플러스는 나용액의 2N몰. 그럼 여기 H 플러스는 4N몰 있다라고 우리가 몰 양의 비를 해서 계산할 수 있겠죠. 필기할 사람 정지하고 필기하시고 일단 이건 지웠어요. 우리 주요 이온이 누군지 그리고 걔네들이 몇 몰 있는지 봤습니다. 자, 그러면 가용액을 먼저 해석을 해볼 건데요. 가용액은 중성입니다. 그 말은 내가 넣어준 H 플러스의 양과 OH 마이너스의 양이 같았다는 거예요. HCl 10ml 안에는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같은 양만큼씩 들어있고 NaOH 10ml 안에는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같은 양만큼 KOH 10ml 안에도 K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같은 양만큼씩 들어있었어. 이 세 개를 혼합한다는 거잖아. 다른 애들은 몰라도 K 플러스가 2N몰 있고 Na 플러스가 N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넣어준 염기 OH-의 총량은 NaOH가 N몰, KOH가 2N몰에서 총 3N몰의 OH-를 넣어준 거예요. 그럼 H 플러스도 3N몰 넣어준 거니까 HCl 10ml는 H 플러스를 3N몰 포함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나용액으로 넘어옵니다. 나용액은 산성이에요. 그 말은 H 플러스가 OH 마이너스보다 많았다는 거고 얼마나 많았냐면 4N몰만큼이 더 많았기 때문에 H 플러스가 여전히 4N몰 남아 있습니다. HCl Xml를 넣어줬어요. 여기엔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 같은 양. NaOH 20ml를 넣어줬어요. 여기는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같은 양으로 얘의 2배인 2N몰씩 있습니다. KOH 30ml 넣어줬어요. 여기는 K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같은 양으로 얘의 3배인 6N만큼씩 있어요. 그럼 내가 나용액에 넣어준 전체 OH 마이너스는 8N몰인데 H 플러스는 그거보다 얼마가 더 많았으니까 4N몰이 더 많았으니까 HCl 10Xml에는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12N몰씩 들어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하나 알아낼 수 있네. HCl 10ml에는 얘네들이 3N몰씩 들어있어. 그럼 HCl 몇 ml에 얘네들이 4배인 12N몰씩 들어있겠어? 40ml겠죠. 해서 우리가 일단 X가 40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 다로 넘어갑니다. 다에는요, 특징이 있어.
남아있는 양이온들의 양이 다 똑같아. 일단은 산성이에요. H 플러스가 OH 마이너스보다 많았던 거고 얼마만큼이 많았을 거야? 그랬을 때 이 용액 안에는요, 지금 남아있는 얘와 얘와 얘의 양이 똑같아요. 얘도 산성인데, 자, 일단 내가 여기 넣어준 H 플러스가 몇 몰이냐면 X 밀리리터 그대로 넣어줬고요. X 밀리리터에 12N몰이 들어있습니다. 얘가 반응을 했을 때 Na 플러스 K 플러스 H 플러스의 양이 남아있는 양이 똑같다는 것은 어떤 조합밖에 나올 수 없냐면, 나는 H 플러스 12N몰 넣어줬지. 그때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4N몰씩, K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를 4N몰씩 넣어줬어야만 얘네들 합쳐서 OH 8N몰이니까 없어지고 없어져서 얘 4N몰 남고, 나트륨 플러스 여전히 4N몰, K 플러스 여전히 4N몰 남아있는 조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내가 여기 넣어준 KOH는 K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를 4N몰씩 포함하는 양을 넣어준 거고, KOH는 10ml가 얘네들을 2N몰씩 포함하니까 나 몇 ml 넣어준 거냐면 20ml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Y가 20이 된다 라고 계산해주면 되고, 정답은 2, 1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문제 볼게요. 이거 전형적인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에 관련된 문제고 질량 보존 법칙이 하나 사용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 비례식이 사용되는데, 예를 들면 어떤 물질의 반응 질량비는 몰과 질량의 관계를 이용해서 반응 몰비에다가 각 물질의 화학식량 비를 곱하면 되죠. 화학식량을. 아니면 어떤 물질들의 화학식량 비는 그 물질들의 반응 질량비를 반응 몰비로 나눠줘도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비례식이 어차피 동일한 내용인데 이 두 가지를 활용을 해볼 거예요. 이 문제를 보면 A 기체랑 B 기체가 반응해서 C 고체랑 D 기체를 생성한대. 20번은요, 사실 3번 문제처럼 얘가 고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개수비도 실제로 다 줬기 때문에 상당히 친절한 문제라고 받아들이시고 3점임에도 불구하고 풀려고 하셔야 되고요. 더 친절한 건 1, 2, 3번에서 한 개 반응물이 모두 A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1번 반응에서 생성된 D의 질량이 27Wg이라는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 후에 생성된 C와 D의 질량을 한번 표현을 해볼 건데, 일단 1번 실험에서도 2번 실험에서도 3번 실험에서도 A는 다 사용됩니다. 1번 실험에서 D는 27Wg 생성됐대요. 여기까지가 문제에서 준 개념이고, 자, 우리 그러면 두 번째 문제에서 준 힌트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하나 이용해서 A와 C의 반응 질량비를 얻어볼 거예요. A와 C의 반응 질량비는 A와 C의 반응 몰비에다가 A와 C의 화학식량 B를 곱해주면 되는데, A와 C 앞에 붙은 개수 1대1이기 때문에 반응 몰비 1대1이고요. 화학식량비 5분의 2라고 줬으니까 2대5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A와 C의 반응 질량비는 2대5거든요. 그 말은 A가 14Wg 반응에 참여할 때 얘는 이것의 2분의 5배인 35Wg이 생성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니까 여기 35W가 생성된다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누구 사용하면 돼? 질량 보존 법칙을 사용해서 반응에 참여하는 반응물의 질량의 합과 반응을 통해 생성되는 생성물의 질량의 총합이 같아서 질량이 보존된다는 거잖아. 그럼 얘네 둘이 합쳐서 지금 62g이 생성되고 있으니까 반응물도 총 62g이 반응에 참여해야 돼요. 해서 B가 48W가 반응에 참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반응이 일정하니까 반응 질량비도 계속 똑같잖아. 여기 14대 48로 반응을 하면 7대 24W로 반응하고요. 7대 24W로 반응합니다. 이때 생성되는 C, D의 질량도 14대 48대 35대 27이었으니까 7대 24대 17.5W 대 13.5W, 17.5W 대 13.5W로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 반응 질량비를요, A와 C뿐만 아니라 A, B, C,
D에 대해서 모두 다 설명할 수 있는데요.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면 A14W 반응에 참여할 때 B48W 반응에 참여하고요. 그때 C가 35W, D가 27W 생성되니까 반응 질량비를 이와 같이 나타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ABC의 반응 질량비 알고 있지? ABCD의 반응 몰비가 1대 3대 1대 3인 거 알고 있지? 그럼 우리 이제 누구 구할 수 있냐면 ABCD의 화학식량비를 완전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화학식량비는요, 반응 질량비 14대 48대 35대 27을 반응 몰비 1대 3대 1대 3으로 나눠주면 되죠. 해서 화학식량비 14대 16대 35대 9라는 것까지 얻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료 해석이고 우리 그럼 Y를 먼저 구해볼게요. Y는요, 반응 후에 남아있는 B와 D의 몰비야. 질량비가 아니고. 그러면 일단 B의 양과 D의 양을 구해야 되는데요. D는 13.5Wg 남아있거든요. D와 B의 화학식량비 16대 9니까 B의 화학식량 16M, D의 화학식량 9M이라고 한다면 D의 질량 13.5를 9M으로 나눠준 게 D의 양이고요. B의 질량은 36W 넣어줬는데 24W 참여했으니까 12Wg이 남아있겠죠. 이걸 얘의 화학식량 16M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지워지고 지워지고 지워져서 4분의 3이 되고요. 얘네도 지워지면 2분의 3이 되거든요. 지워지고 지워지면 이 값은 2분의 1이 돼요. 그래서 우선 y가 2분의 1이 된다라는 거 구해주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x를 구해볼 건데요. x는 지금 우리가 구한 방법의 역순으로 구해볼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한번 보시면 일단 지금 이번 실험에서는 남아있는 D의 양분에 B의 양이 2라고 줬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질량을 얻어내기 위해서 화학식량을 곱해주고 하면 너무 숫자가 지저분해지니까 나 이걸 이용해서 여기 남아있는 B의 질량과 D의 질량비 값을 한번 구해볼게. 그럼 얘네들은 다시 한번 써보면 몰수에다가 화학식량을 곱해주면 되니까 D의 양 곱하기 D의 화학식량, 그냥 D화라고 쓸게요. B의 양에다가 B의 화학식량을 곱해주면 이게 바로 얘네들의 질량비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값이 2라는 것을 받은 거잖아. 그럼 2 곱하기 D의 화학식량 9M분의 B의 화학식량 16M을 계산해주면 되는 거고 이거 계산하면 그 실린더 2번에서 남아있는 D의 질량분의 B의 질량비는요. 9분의 32라고 일단 적어 놓을게요. 9분의 32가 됩니다. D의 질량분의 B의 질량은 다시 한번 쓸게요. D의 질량분의 B의 질량이 9분의 32야. 근데 D는 지금 우리 여기 13.5Wg이 있다는 걸 알죠? 그럼 여기 B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네모칸으로 계산하고 양변을 약분해보면 2, 3으로 약분되고 16으로 약분되기 때문에 네모는 48W가 됩니다. 이게 이 통 안에 남아있는 B의 질량이죠. XW가 48W라는 것이 아니라 XW 빼기 24W가 48W라는 거기 때문에 X는 72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X는 72고 Y는 2분의 1이니까 정답은 36, 2번 되겠죠. 문제풀이가 길긴 했지만 확실히 킬러 문제라고 할 정도는 아니에요. 순차적으로 계산 단계가 조금 많을 뿐이지 꼭 풀려고 노력해보시고 오늘 모의평가 풀이는 여기까지 합니다.